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이 내란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를 매일 지켜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이거 정말 반드시 진압해야 됩니다.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한낮에 매불 논란. 이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는지 지금 몸에 탈이 났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김갑수 환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란성 몸살 감기 한 2, 3일째 아주 힘드네. 많이 힘드시군요. 다들 네. 감기에 걸리시네요. 아니 안 어떡해. 걸릴 수가 없겠어. 힘내셔야 됩니다. 홍군형 한번 내고 가고요. 네. 그리고 허재무 씨가 결혼을 해서 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하.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네. 오윤혜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매불쇼가 키우고 매불쇼에 맞는 키로 거듭났습니다. 네. 정치, 철학, 역사, 언론, 와. 엔터까지. 와. 오늘은 제가 여기 땜빵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바로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 워낙 이제 그 스타니까 나훈아 씨가 네.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은퇴 공연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부터 본인 공연장에서 정치 얘기 좀 정치 얘기를 좀 했잖아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아주 애매하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욕을 안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58년간 음악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은퇴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 라고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형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는 짓거리냐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콘서트장에서 관저 앞에 실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걸 누가 좋아한다고 계속하냐. 김정은이나 좋아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정남지사는 정남 아닙니다. 네. 전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아닙니다. 전남입니다. 전남지사는 네.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문제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라고 했고 김원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에 참 웃긴 양반일세.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심 묻고 싶다.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하면서 일침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또 이제 공연장에 간 거야. 가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거 본인이 알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억울했다는 듯이 어. 아니 그 왜 내 말을 뭐 왜곡하고 그러노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본인 딴에는 또 이제 바로 잡습니다. 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왼쪽 보고 니는 잘했나?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그래. 무슨 말이야? 별로 뭐 오른쪽 잘한 거 없지. 그렇지만 왼쪽 니는 잘했나?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인가? 그러면서 막 해명을 한 거야. 똑같은 근데 해명이에요? 내가 볼 때 똑같은 말이거든. 네. 그러면서 막 억울한 듯이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서 야야 막 그 선거할 때 봐라. 선거할 때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벌었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인 거야. 네. 그러면서 뭐 저한테 1년 시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부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나오게 하고 전라도 출신 전부 경상도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훈아 선생님의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벽한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야.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중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정쟁입니까? 아니죠.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 범죄가 내란이야. 네. 거기에 뭐 한쪽은 붉었고 한쪽은 버렸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가장 비열한 거죠. 비열. 중립행보라기보다 아, 사실은 어느 쪽을 편을 들고 있는데 입장 그렇죠. 곤란할 때 저렇게 이제 맞아요. 피해간답시고 네, 했는데 이게 물타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78세더라고 나훈아 씨가. 네. 그러니까 유명인이자 78세 먹은 한 노인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나훈아라는 유명인이보다 그 또래 노인들은 왜 그럴까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 많이 보인 노인들 네. 뭐 거기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에 사는 7, 80대 노인들의 일반 정서가 뭐냐 하는 건데 여기에는 무슨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고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거죠.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지고 개인의 자유나 인권, 주권 다 사라진다는 건 알아. 이들도 거기까지는 안다고. 근데 자유민주가 밥 먹여주냐? 이게 제일 큰 이들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존을 갖고 내 주권 행사를 해서 대통령을 스스로 뽑고 민주정 체제 하에서 작동되는 현대 사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아, 불편해.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아, 거기에 뭐가 하나 더해져 있냐면 조선놈은 강하게 때려 잡아야 말을 듣고 그래야 나라도 발전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여태까지 최저 빈국에서 선지국 오는 동안에 강한 독재자들이 강한 힘으로 때려 잡아서 조선 놈들을 이렇게 때려 잡으니까 여기까지 도화시켜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인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노예 근성 아닙니까? 가장 노예스러운 거지. 근데 이들의 딱 표현 잘했네. 그게 바로 노예 의식인데 네. 이 노예 의식에 뿌리 깊은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좀 멀리 가서 조선조 보면 그때 당시 그 궁정 신료들의 대다수는 뭐였어? 중국을 어버이의 나라로 그렇죠. 여겼잖아. 네. 어버이 중국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네. 그러다가 일본이 힘이 세져서 들어오잖아. 그럼 한국 시민 만세, 덴노헤이가 반자이 이거 하잖아. 다 연결되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득세하니까 집회 나갔는데 성조기를 막 흔들잖아. 이 유전자가 계속 유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 층이 무시 못할 만큼 많은데 젊은 층들은 한국의 젊은 층들은 40, 50대까지는 그나마 이제 교육과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경험한 세대들이라 정상적인 서방식 민주주의가 온당하구나를 이미 깨우쳤는데 7, 80대들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옛날에는 아주 편했어. 그냥 발갱이 그랬으면 됐는데 네. 현실에서 발갱이가 잘 안 맥히거든. 그러니까 온갖 억지 소리를 하는 건데 나훈아 씨만 하더라도 지금 이 민주공화정이 이제 사라지고 계엄 이제 군사 통치가 시작될 직면에서도 경상도 하고 이 전라도 하고 일당 독재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논점이야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 타동한 탄식과 문제 얘기를 딱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래. 비겁하죠. 이 노인들의 전형적 비겁성. 이거 비겁하죠. 그게 조금 깨우쳤다면 나한테 항상 놀리잖아.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살 날이 얼마나 제발 입 좀 다물고 집안에 좀 TV 보면서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살아있다고 나와서 이렇게 목청 높이 외치는데 이게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분들은 그동안에 이 산업화 과정에서 혜택을 많이 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산업화를 또 일으키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대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JK 김동욱보다 더 화났어요. 저는. 아니, 나훈아 씨 이런 발언이. 왜냐하면 아닌 척하면서 막 이렇게 물타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네. 진짜 화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나훈아 씨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이런 사람들 중립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하게 계엄사령부의 편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식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두는 교묘하게. 것뿐이에요. 네. 오늘 최상목이 국회 와갖고 싸움 없게 만들어 달라. 아니 하나만 하는. 그것 때문에 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진압을 해야 될 상대에게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아니 살인범이 있어 경찰이 잡으러 가니까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아무도 다쳐서는 안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신은 점잖은 발언인 것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기친다는 걸 못 깨우친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라서. 바보로 아는 걸까 전부 다?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그냥, 그게 네. 가깝다고 봐. 그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그냥 그걸 안간힘 위해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나는 끝까지 간다는데 지금 위치가 이러니까 그냥 그 거짓말들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답답하고.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너무 명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물타기가 그나마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확한 일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매번 이런 힘들이 작동하거든요. 매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다시는 없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내란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런 식의 교묘한 물타기가 계속해서 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자주 쓰는 카르텔이란 말 있잖아요. 네. 이 공유체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 누군들 이 윤석열이 좋아서 이렇게 편들고 교묘하게 물타기하면서 흐릴까? 다 그로 인해서 연결로 득보는 게 있으니까. 이득이. 전에 최욱 씨가 김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데 네. 이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정말 친했던 친구가 극으로 돌아섰거든요. 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지금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한 뉴스들을 막 퍼다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 집단이 원하는 건 이념이 아니라 그들은 계급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일파들이 그랬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를 다 팔아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화를 원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천박한 이익 집단, 그냥 돈이면 다 되니까 네. 이 이념에 완전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슬펐습니다. 물타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너 돈 많이 벌고 싶고 너 나처럼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지금 빨갱이 다 때려 잡아야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안 맞는 이념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 계급의식, 악성 계급의식 좀 가진 게 있으면 특별해서 연이 없는 것들과 구별되고 싶다. 네. 이 욕망의 발현이 바로 이재명에 대한 격렬한 성토인 거예요. 이재명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해온 정치인이거든. 네. 자기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여서 이 설사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근데 이게 나훈아 씨는 노인 세대를 대표해서 하나 나타난 거겠지만 네. 정말 연예계에 각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더만. 너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욱 씨 인상 좀 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웃어야죠. 네, 자, 네. 여론전의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 조작 감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채널 운영자 10명, 신해한수, 신남성연대, 김상진 TV 등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연예계 내 계엄 옹호자들, 내란 동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던 배우 차강석 씨는 지난 8일 SNS에 잔민전 씨죠? 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의원님 나라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었고요. 배우 최준용 씨는 윤석열 집회에서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란히 찍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로 항의하니까 와서 떠들지 말고 그냥 오지 마. 이 무지성 아베마드라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메바. 죄송합니다. 네. 아메바드라.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글자 모양만 읽으니까 아니야. 그런 이제 사달이 너무 화가 생기는 나가지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가수 JK 김동욱 씨는 지난 12일 SNS에 45.2% 다음 주에 50% 찍는다. 그리고 너희들 찢는다.
지금 이 추위에 열심히 나라 지킴이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대가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뭐 사람이라면서 그대가 네. 대한민국. 아니 뭐 국적 굳이 따질 거 네. 국적은 뭐 저도 어디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이제 계엄, 그러니까 내란 옹호 세력들이 그러니까 활개를 저는 치고 근데 있죠. 이거는 일단 뭐 요 자세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 이 내란 선전 관련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을 선동하는 집단들 있잖아. 네. 그들이 이 카톡 검열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또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 당황스럽죠. 나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 개인의 자유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가장 개인의 자유를 가장 포갑적으로 탄압하는 게 이번 내란이었거든. 총으로 탄압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카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란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거는 동조해. 그런데 카톡 탄압한다고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야. 이 언밸런스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 언밸런스. 그게 안 힘들어야 이제 극우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난 너무 힘들던데. 정의를 짓밟고 국권을 찬탈해서 정당으로 세우면 민주 정의당이 되는 거야. 정의가 가장 없으면 정의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참 쓸모없는 일 같아. 쓸데없는 일. 그럼. 가령 이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카톡을 검열한다면 그걸 말 그대로 검열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 계엄 선전선동하는 거 신고받겠다는 게 네. 이게 어째서 문제야? 더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개인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막 항변을 하니까 와, 난 니들이 그 말하니까 굉장히 웃기다. 나는 웃긴 게 아니라 이건 어. 조롱도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니고 진짜 궁금했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진 정반대 걸 주장하는 게 특징 같아. 윤석열도 맨날 했잖아요. 2년 반 내내 자유. 공정, 상식, 법치 본인이 제일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JK 김동욱이라든지 차강석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제 잠깐 부상한 연예인인데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아마 오랜 세월 일베나 펜코 같은 걸 했겠지. 이 오도된 정의감, 이들도 나름대로 나라를 구하겠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윤석열 독재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자기가 나라를 구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도된 인식의 출발점이 뭘까? 네.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는 존재해요. 네. 저는 아까 무슨 DNA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에 역사 시간에. 네. DNA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회적인 망신이라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그런 역사와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은 우리가 부끄럽지 본인들은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란 선전, 내란 뭐 이렇게 선동, 반헌법적인 형태에 대해서 사회적인 망신을 주고 처벌을 주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잘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는 가수 형이 있는데 그 가수요? 형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 때 방역이 이거는 자유를 완전히 억압한다고 해서 완벽히 음모론에 빠졌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 막 계속 저랑도 막 얘기 나누고 뭐 저도 이제 그거 뭐 반박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 내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궁금하네. 본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형이었다고 네. 나는 이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가 봤지. 네. 들어갔는데 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또 동조하는 거야. 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난 너무 이해돼요. 왜요? 나 너무 어렵던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가수라는 직업이라면 코로나 시국엔 모든 공연이 취소돼요. 그 네. 말은 이꼬르 내 이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침범한 거예요. 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나에게 어.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되게 천박한 그 물질주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폐해인 얘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완배라는 기자가 있어요. 네, 혹시 그 아시나? 경제 서울대. 관련 네. 예. 네. 그분이 민중의 소리. 분석한 거를 제가 아주 기억을 하는데 사실 여러 권의 책을 압축한 내용이어서
제가 그냥 아주 서툴게 생각난 대로 말하면 가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국힘당 가서 의원하면 너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 거기 가서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안 그랬던 사람도 거기 가면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거를 분석한 거야. 네. 경제사회적으로. 오, 네. 뭐 시카고 대학에서도 하고 하버드에서 뭐 하여튼 여러 분석 자료를 쭉 종합하니까 네. 그 원래 이상한 사람은 원래 이상하대. 아 원래 이상했던 사람이었던 원래 거예요. 이상했던 사람이. 나는 반대로 생각했거든. 가서 이상해진다고? 학교 때 아. 멀쩡했던 애가 국힘당 가더니 정말 이상해져서 야 저런 애가 왜 저러냐 하는데 인간의 이제 심층 분석 연구를 하면 음모론에 잘 빠지고 극우에 빠지고 국힘당 당원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기질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핏 생각이 나서 그런데 좀 더 깊은 공부가 되면 언제 정리를 해볼 텐데 네. 약간 이완배 기자가 그걸 쭉 논증해낸 게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형이라는 사람도 네. 원래부터가 희한한 거에 잘 빠지는 그 연장선상의 일관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오윤혜 씨의 네. 통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존독이라고 막 사람들이 댓글 엄청 왜냐면 올려요. 저는 저랑 너무 친했던 친구를 잃으면서 저도 이 집단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분석 20년 들어갔어. 넘게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태극기를 들고 막 맨날 SNS에 걔는 멀쩡한 애였어요 정말. 분석하면서 내가 얘랑 친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돈이 항상 최고고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의 계급화, 물질 네.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보람을 느끼니까 기부라는 것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태극기 부대에 7, 80대만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친구가 그 정민이 아니냐는 의견 아유, 적고 있네요. 정민이는 아주 반대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네, 저랑 네. 절친으로 지내면서. 네. 네. 사실 오늘 매부쇼 한 해 이제 쉬자고 작가한테 전화를 할까 너무 아팠거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나는 확신을 가졌던 게 오늘은 체포하러 가겠다. 오늘 집행할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짚어보니까 아유. 오늘 새벽에 하겠구나라고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뜩 했는데 네. 또 미루는 거야. 그리고 오늘 최상목이가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 만나고 막 그 보니까 설정이 뻔해. 체포만은 말아달라 그거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모면해 나갈 계획을 세우느냐가 눈에 보이니까 사실 말로는 기운 내자 힘 빠지지 말자 하는데 참 힘도 빠지고 약 풀리고 좀 힘들어요. 네. 아까 이 방송 마치고 나면서 김진애 의원도 야 이거 정말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네. 근데 다만 어떤 기분과 정황 속에 있던 간에 상황을 정말 면밀히 주시하는 이 시선만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한 2, 3일 내에 모든 게 결판이 나겠죠. 반드시 체포해야죠. 체포는 아니냐. 뭐 체포는 해야 되는데. 네. 정 안 되면 그냥 우리가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관저에 가서 진짜 이건 해야죠. 어떻게 범죄자를 그냥 놔두고 삽니까? 저보다 뭐 더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푸념을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괴롭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을 고의로 끄는 거죠. 압도적 물리라고 그냥 들어가서 잡으면 되잖아. 근데 매일 뉴스에 그걸 조심해야 될 수만 가지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범죄자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얘기지. 매불인들 15만 명 해가지고 거기서 정모해 관저에서. 아니 그 그냥 범죄자 체포해, 중에 진짜. 그 저항 안 하는 범죄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경찰 고위관료 출신들 다 얘기하잖아. 장비 갖고 들어가면 그날로 시작하면 가서 잡는 거야. 거기서 그럼요. 어떤 저항을 하든 간에.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점잖은 척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나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점잖은 말이야. 희생은 없어야죠. 그것도 말도 안 아니 되는 그 건데. 아니 희생은 없어야죠. 근데 경찰이 조폭들 잡으러 갈 때 그러면 그때도 점잖은 평론가들, 점잖은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 경찰들의 희생은 없어야죠. 그런 말을 해? 안 안 하죠. 하잖아. 그럴 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체포해야죠. 그 희생 소리는 경호처와 공수처를 동등하게 놓고 보는 시선이야. 그러니까. 근데 한쪽은 범죄자고 네. 한쪽은 그쪽을 체포하러 가는 이 법 집행자야. 이게 어떻게 동등해서 희생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저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을 하면
상해를 입혀서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사법기관, 처벌기관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당연하죠. 희생은 없어야죠라는 소리 자체가 아예 말로 성립이 안 되는 성립이 거지. 안 되지. 그럼 이 세상에 경찰이 없어야지. 그렇지. 개인 경호원도 다 개인 경호원도이지 돈 주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최상목은 지금 그냥 너무나 한쪽 편에 분명히 섰는데 그 티를 안 내보려고 너무나 노력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은 그쪽 내란의 동조자로 매우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진짜 악이 없고 윤석열이 빨리 체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습관처럼 희생은 없어야죠. 희생은 최소화해야죠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면 공수처는 또 거기에 대고 위축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희생이 없어야 되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더 늘려야 되고 인원을 더 늘리면 되는 것뿐이에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없으라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걸 해결하는 게 경찰이고 공수처 이 수사기관들 아니에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 희생 없이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시켜. 희생 없이. 말도 안 난 되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자꾸만 뭐 두 번째가 마지막 기한이라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자꾸 두 번째 소리하면서 저도 마지막 그것도- 기한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 그 얘기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저쪽을 말려 죽인답시고 날짜를 늘리면서 하여튼 매일매일 뉴스에 나온 소리가 체포 안 하기 위한 구실거리를 그냥 뿌리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매우 윤석열이 체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먹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체포 집행에 실패를 하면 이제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왜 하냐고. 그게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때까지 하는 거지. 당연하죠. 그리고 아, 주말은 주말이어서 안 되고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안 되고 계속 지금은 안 될 이유를 만들어가. 맞습니다. 끝없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다들 내란성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핸드폰 딱 꺼내면 일단 아니, 여론 진짜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화장실 먼저 안 간다니까. 그래. 먼저 기사 그거부터 확인하죠. 봐. 그러니까. 속보 확인하죠. 사바 갔나 안 갔나. 네. 난 그러다 몸살 감기에 걸려서 아주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압도적인 전력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네. 온갖 이유를 붙여갖고 지금 일주일 꼬박 날리고 2주차 들어갔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냥 하루하루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왜 경호처 직원들의 성향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성이고 네, 그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기 어디 조폭 집단이 산장을 하나 점거하고 대형 참극을 벌이고 있는 거야. 경찰이 접근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가서 잡으면 되는 거야. 당연한 거 근데 안 아닙니까? 하니까 근데 답답하지. 온갖 얘기를 해. 온갖 방송에서, 온갖 뉴스에서. 근데 윤석열이 체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래서 뭐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 계속. 방송에 나와서요? 근데 나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괜히 또 힘 빠지는 것 같아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괜히 또 힘 빠지는 얘기 같아 갖고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부추겨서 한 거예요. 선생님 탓이에요. 밀어붙여야죠. 네. 네. 될 겁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안 되면 진짜 가서 가만 냅두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네. 네. 나는 힘 빠진 적이 없는데. 난 당연히 체포될 거라고 믿었고. 체포되지. 지금 알아서 살짝 되지. 힘 빼지면 한 1,000명 모았다고 했잖아요. 특수부대들로 해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체포할 거라고 전 믿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셔서 마음이 약간 좀 약해지신 거예요. 약해진 알겠죠? 거야? 빨리 약 좀 먹고 그보다 병원으로 난 가세요. 무서운 경찰이 무서운 시절을 경험해서 그런지 저기 뻔히 범인이 있는데 그 지위가 설사 경호처가 딸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못 잡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네. 그리고 온갖 전략 전술을 다 짜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 일에 특화된 지휘 사령부들이 쫙 있는 게 경찰팀이라고. 네. 공수처 검사들은 그냥 영장 들고 옆에 서 있어 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특화된 기동대와 특공대가 가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거를
별 소리를 다 해. 아까 보니까 백골단한테 맞은 적이 있대요. 우리 갑수 쌤이. 아유, 우리 또래는 백골단도 여러 절차가 있는데 네. 80년 직후에 휴교했다가 이제 저 개교했을 때는요. 교문 앞까지 그 건물마다 백골단이 쫙 있어 뚫고 들어갔어. 그다음 한 6개월쯤 후에는 이제 이 문과대학 동 옆에 이제 나오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웬만하면 맞았다니까. 네. 아니 그 저는 이제 어릴 때 울산에 살았으니까 그때 그 노동 운동이 굉장히 심할 때라 울산에서 백골단 엄청 많이 봤어. 오. 근데 실제로 그 아저씨들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는 거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백골단이 우리 때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무 위키를 찾으니까 좀 다르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 대개 그 조직폭력배들이거나 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백골단 단원이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시국사범이라고 그래. 학생들 검거를 하면 몇 명당 별 하나를 떼준다. 전과 하나를 떼준다. 그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무섭고 외모들도 엄청 험상궂거든. 진짜 험상궂었어요. 다들 시커멓고. 근데 지금 요즘 백골단 다시 등장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들도 경찰의 일원이었더라고. 사복 체포조라고 나오더라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좀 면밀히 해야 할 텐데 우리 때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전과자들이 저 백골단 옷을 입고 뭔가 공을 세우면 이 전과를 떼준다. 그 시절에 뭐 낭설이었는지 그건 댓글 모르겠어요. 이거 봐라 왜요? 이거. 최욱이 저거 왜요? 거짓말한대. 왜요? 뭐가? 야 울산에 나 혼자 살았겠냐? 내가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 나 어릴 때 진짜 내 친구들 다 봤다니까. 그 청카바 있고 백골단들이 실제로 집 앞에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그래서 노동자들 다 때려 잡았어 실제로. 네. 내가 거기 혼자 살았겠어. 맞아본 적은 없죠. 아니 내가 왜 맞아? 바로 나는 피해요? 꼬만데. 아니 내가 왜 맞아? 바로. 네. 그 울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 근데 백골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대학교 때 그 우리 동기놈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앵 하는 거 있어. 확성기. 네. 그거 키고 시작하는데 바로 백골단이 앵 하면 바로 뛰어가거든요. 배를 막 밟는다? 그럼 사람 장파일. 배를요? 아우 선생님. 그럼 장파일이 돼. 어머나. 그래갖고 끌고 왔는데 그 여친구가 말도 안 돼. 나와서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 막 뛰어가서 우리가 이 성대 이렇게 높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여자애가 발길로 몇 번 이렇게 팡팡 차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애는 머리채를 자꾸 끌고 왔어. 사람 머리채로 사람을 끌어봐봐. 그러니까 친구 놈은 북어처럼 이렇게 쫙 뻗어 있고 막 배를 밟고 위에 장정 둘이 올라가서 막 밟아봐. 이 내장 다 터진다고. 그게 그냥 백골단들의 보통 모습이었는데 아니면 곤봉으로 뭐 그냥 뭐 막 때리는데 그 전에 야만의 시절이었어. 네. 수업하러 거길 뚫고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 눈 시퍼렇게 떠 있고 그때 학교를 다닌 김민전이가 백골단을 국회 들여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신이 진짜 정신이 아닌 돌면 거죠. 저렇게까지 사람이 되는구나. 네. 김민전 의원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언론에서 대한민국 최고 합리적인 논객으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 맞잖아요. 그 진짜요? 포지션으로 불렀었잖아요. 근데 어떤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불렀던 게 아니고 와. 그런 논객으로 불렀었어. 근데 왜- 아니 와. 그 구분이 좀 필요한데 네. 처음에 정치발 참여연대도 하고 정치발언 할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토론장에서 마주친 1910몇 년대부터는 1910년이요? 2013, 14, 15년 할 때부터는 너무 발언이 이상해. 전부 계속 보수적 편을 들더니 어느 날 안철수 당으로 샥 가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출세하려면 어느 줄을 잡아야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지금은 완전히 제일 힘들어 보기가.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 망신 당하고 아. 징계 당하고 처벌해야지 없어지죠. 아니, 지금 망신 당할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얘기도 안 들어먹잖아요. 본인은 망신이라고 어. 생각 안 하죠. 자기는 안 이게 해. 지금 그러니까 침해를 안 이수정이라든지 김민전이라든지 뭐 이수정 교수.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수정 교수는 어떤 포지션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 범죄만 발생하면 그쵸, 가서 대한민국 전문가로 맞아, 모셨던 프로파일을. 분이야. 네. 그렇잖아. 그렇죠. 네. 네. 아, 나는 이수정이 라디오에 처음 출연한다는 그 시간에 내가 진행자였다. 무슨 책을 한 권 냈어요. 범죄학에 관련된. 그랬더니 되게 난 좋은 인상을 가졌던 거야.
근데 그 후에 이 열심히 하는 방송 출연이 알고 봤더니 다 출마 한번 하려고 그거 애쓴 거였다는 게 정말 허무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금태섭, 진중권 이런 분들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립적인 포지션이라는 그 딱지를 붙여서 네. 방송에 모셨던 분들이야 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그 중립 딱지를 붙여줬던 거지 언론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언론이 중립의 딱지를 붙여줬다는 걸 나는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윤혜야.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약간 그랬다가 변질된 아니라고 윤혜야. 왜 속상하게 그래 너? 그래 바뀐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언론들이 그 사람들을 중립 딱지를 부여했다는 거에 포인트라고. 그럼 윤혜야. 사람들은 이 사람 정신병자인데 중립 딱지 붙여주면 아 중립이구나 이렇게 아니, 뭐 알아먹어요? 정신병까지는 아니고. 약간 예를 들자면 이상한 사람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론이 뭐라고 딱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욱 씨는. 아니 그분들은 매우 편향적인 사람들이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향적인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네, 우리 중립. 최영님이 이준석 얘기 나와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언론이 그렇게 딱지를 붙여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안 통합니다. 그래.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김갑 선생님 얼른 가서 쉬셔야 돼. 네, 좀 요양하셔야 될 것 병원도 같습니다. 가시고.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